네. 갑자기 왜? 고2가? 아니, 저 근데 고2 과학이 너무. 아니, 제가 그리고 물리가 수학거든요. 네. 뭔가 수학이랑 다른 느낌. 뭔가 같은 이과에도 다른 느낌. 물리? 네. 물리는 다르지. 그러니까 수학은 열심히 풀면 나오거든요. 네. 물리는 열심히 풀면 나오지 않아. 역학이 조금, 그치. 역학이 사실 쉽지가 않지. 애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좀 그치. 네. 과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내용 정리 좀 할까?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간단하게만 좀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레벨 2, 3 위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극한. 일단 뭐 극한에 대한 기호적인 성질들을 한번 지우개를 안 만들었네. 잠깐만. 극한. 그 극한에 대한 게 무슨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나요? 그냥 정의로 네.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하면 네. 그 값에 뭔가 하나씩 끝까지 가까워지는데 실제로 점근성 같은 맞아. 점근성 같은 경우인데 그냥 극적인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볼 건데 이 극한의 뜻이 얘들이 단순하게 뭐 숫자 넣고 계산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 기호에 대한 정확한 참뜻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x라는 좌표를 a를 향해 달려갈 건데 그때 이 그래프에 예상하는 y좌표가 뭐예요? 라는 뜻. 그러니 x좌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x좌표 달려간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올 수 있고 이쪽에서 올 수 있다 라는 얘기. 그래서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그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좌표가 a라고 한다면 리미트 x라는 좌표가 a를 향해 달려갑니다. 대신에 오른쪽에서. 오른쪽이라는 얘기는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따라가겠다 이건데 이 선을 따라가겠다 했는데 그때 예상 가능한 y좌표가 뭐 b라고 써도 되고 fa라고 써도 되고 그때 선을 따라가니까 a에 해당하는 y좌표가 나올 것 같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따라가겠다 이거지. 리미트 x좌표가 a를 향해 갈 건데 이번에는 작은 쪽에서부터 따라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때 똑같은 요 y좌표에 도착 가능한 지점이 뭐가 된다? fa라고 하겠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우극한값, 얘를 좌극한값이라 표현하겠고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같아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쓴다? 리미트 x는 a를 향해 간다. 방향을 삭제하고 fx가 fa라고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 그쵸? y좌표? 그거는 이제 합성함수 할 때. 네.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 y좌표가 나올 건데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값제차에서는 따지진 않고 이제 그것은 연재가 방금 얘기한 합성함수 할 때는 방향을 꾸준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거야. 이게 극한에 대한 얘기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는 a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갔을 때 선을 따라서 오른쪽에 예상 가능한 y좌표랑 왼쪽에서 예상 가능한 y좌표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이런 상황의 그래프를 좀 자주 볼 건데, 애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이렇게 빵꾸 뚫렸을 때 상황이다 이거야. 빵꾸 뚫려도 괜찮아. 여기 y좌표가 나오는 거거든. 왜냐면 x는 이건 a라는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이거지. 왜? x는 a가 아니거든. 아니니까 b라는 y좌표에 도착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b라고 써도 괜찮다 이거야. 그런데 이렇게 fa라고 쓰면은 그건 안 된다 이거죠. F랑은 FA가 그렇죠. fa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 얘기한 점에 대한 얘기거든. 여기 y좌표가 fa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 b라고 쓰고 너는 b라고 쓰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많이 해보겠다는 얘기, 요렇게 하고 요렇게 잘려 있을 때 그때 여기 좌표가 b, 여기 좌표가 c라고 한다면 우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c가 될 거고 좌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b가 될 거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잠깐 넘어가야 되는 없어서. 이게 수렴이라고 하는 멘트가 있고 발산이라는 멘트가 있는데 사실 이 발산이라는 멘트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요. 그러니 문제가 뭐냐면은 교육과정 내에서 얘기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 이건데 우리가 문제를 풀면 있어가지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발산까지 포함한다 이거야. 네. 네. 그러니까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제 저번 시간에 연재 얘기했던 것처럼 무한대라고 하는 값이 아니고 상태라 이거지. 숫자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 이건데 근데 일반적으로 애들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 서로 다른 숫자로만 생각하는데 한쪽은 무한대 나오고 한쪽은 숫자 나오면은 이것도 이제 다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나온 모의고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x는 뭔가 뭐 갈 때 무한대분의 상수가 나오면 뭐가 돼? X가 이건 네모 특성 값이에요. 응. 무한대분의 상수 숫자 0. 0. 요건 이따가 한번 정리를 같이 하고 이제 요런 상황으로 나왔다 이거지. 0분의 상수. 이것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에 포함된다 이거야. 네. 근데 약분하거나 못하죠. 0분의 상수니까. 약분이 안 되니까 무한대가 나와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에 포함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요 발산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데 근데 더 아울러서 얘기하는 게 네, 요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정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함수의 발산이라는 얘기는 그냥 무한대가 나오는 상황 또는 진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풀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황을 통틀어서 발산하는 상황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를 때까지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내용은 크게만 거창한 건 없고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리고 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거야. F라는 그래프에 X좌표가 A를 향해 달려가는데 어떠한 Y좌표가 나온다 친다면 F라는 그래프에 어떤 상수를 곱해놓고 나서 극한값을 조사해 보니 이게 극한값을 조사해 놓고 나서 숫자를 곱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거겠고 F라고 하면 극한값 존재하고 G라고 하면 극한값 존재하는데 연산을 해놓고 나서 극한값을 존재해도 그냥 각각의 연산값 자체를 결과값 자체를 연산해 놓은 거는 결과값과 같다라고 하는 그냥 계산을 위한 내용이라 보시면 된다라고. 그런데 이게 사실 졸라 어려운 내용이거든. 네. 저는 오히려 뭐 보통은 막 얘는 안 되고 얘는 된다. 근데 얘 다 되니까 완전 뿐이네. 이게 그러니까 진입한별 문제에서는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진입한별.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여기서 참거짓 판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내신용으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하고 지금 우리한테는 막 집중적으로 나올 만한 문제들이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자면은 극한값의 종류가 현재 몇 개냐? 그러니까 함수가 몇 개냐 이거야. 총 3개야. F라는 놈과 G라고 한 놈과 F랑 G랑 연산한 놈. 아, 네. 이렇게 총 3종류가 있다 이거지. 근데 이 3종류의 극한이 함수값이 있는 함수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 중에서 2개만 수렴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게 이제 진입한별할 때 이제 꿀처럼 써먹는 팁인데 그래서 대다수가 우리가 이제 요 얘기는 뭐냐면은 계산 문제 할 건데 실질적으로 저 내용으로 우리가 풀어갈 문제는 요런 거예요. 네. 근데 저것을 이용해서 개념을 집요하게 물어보는 게 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진입한별 문제인데 그럴 때 써먹을 때 쓰는 틀은 뭐다? 함수가 총 3개가 나온다 이거야. 그런데 2개가 수렴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수렴할 수밖에 없다가 이제 크게 써먹는 건데 만약에 하나가 발산? 얘도 만약에 FX가 발산하고 GX가 발산하는 FX랑 GX가 그건 틀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렴할 때 2개가 수렴할 때 또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다 써먹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야. 지금 얘기한 게. 웬만하면 우리가 그 진입한별 문제에서 그 상황을 써먹으면 웬만하면 다 풀린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쟤는 발산해, 얘는 수렴해. 근데 이거 연산한 결과값이 수렴하는데 이렇게 연산한 결과값은 수렴할까 수렴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좀 판별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일단 여기서 우리는 이제 수투를 그러니까 미적분을 내신하기 전까지 내신하기 전까지 내용을 그때까지 써먹을 거만 본다면 이건 단순한 계산 문제인데 요거 하나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F라고 한 놈이 있고 G라고 한 놈이 있고 F랑 G랑 연산한 결과값에 관련된 놈들이 있다 이거지. 근데 사실 나누기도 뭐 곱하기 일종이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기에 함수가 종류가 총 3종류가 등장하는데 저 셋 중에서 2개만 수렴하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뭐? 곱하기 연산. 왜냐하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데 fx 곱하기 gx가 수렴한대.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fx도
얘도 수렴하면 돼. 근데 0, x가 0. 그치? 0이지. 그냥 곱하기 현상을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얘가 이제 y좌표가 0 나와버리면은 gx라고 하는 놈이 수렴하지 않더라도 수렴할 수 있겠다 이거지. 그래서 나누기도 마찬가지. 왜? 곱하기 1종이니까 역수. 나누기는 분자가 0. 네. 분자가 0일 때, 분모가 0일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라서 분자가 0일 때는 좀 신경 써주시면 된다라고. 그래서 이건 진입判별 문제 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싹 해보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얘기들. 네. 맞아요. 근데 이거 왜 이러지? 그러니까 극한가스에 존재하게 되면 이 상황을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극한값의 계산인데. 극한값.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도 상관이 없고 어떤 좌표로 가도 상관이 없고 일단 뭔가를 해봤는데 그때 요 fx라고 한 놈의 상황 x좌표가 a라는 좌표를 향해 달려갈 건데 나올 수 있는 극한값의 종류는 딱 3개밖에 없어요. 무한대. 숫자가 졸라게 커지고 있거나 졸라게 작아지고 있다.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 어차피 이건 같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0이라는 숫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 또 하나는 어떠한 숫자. f에게 하는 어떤 숫자. 근데 그러면 따지고 보게 되면은 이거랑 이거랑은 사실 같은 상황이다 이거지. 왜? 어떠한 숫자거든, 결국. 근데 왜 따로따로 하냐? 0이라는 숫자의 특이점이 있다 이거지. 뭐? 분모 있으면 약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숫자로 따로따로 취급하겠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어떠한 함수에다 극한을 때려버렸는데 뭐로 가든 상관없어. 무한대로 가든 숫자로 가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그때 예상 가능한 y좌표는 저 셋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온다 이건데 셋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해보겠다 이거야. 이놈들이랑 얘랑 얘가 얘네랑 사칙 연산 다 돌려볼 거고 얘가 얘네랑 사칙 연산 다 돌려볼 거고 얘가 얘네랑 사칙 연산 다 돌려보겠다 이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값을 한번 따져보겠다 이건데 네.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하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뭐가 될까? 아니 무한대. 응. 그냥 무한대. 무한대. 그러니까 이게 4무한대 더하기 5무한대가 6무한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커지고 있고 커지고 있는 놈 더하면은 그냥 빨리 커진다 이거야. 그래서 더하면은 무한대가 되는 거고 얘랑 더하면은 무한대. 얘도 무한대가 된다 이거야. 얘랑 빼면은 더하면 얘도 무한대가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더하긴 했어. 이제 빼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건 좀 애매하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앞에 있는 놈은 4차고 얘는 상수라고 쳐봐. 이거 얘는 1차라고 쳐봐. 4차 입장에서 1차를 뺀다고 해도 보일까 안 보일까? 이게 사실 안 보여요. 이게 우리가 다른 숫자 기껏해야 이제 10 아래에 있는 숫자들만 다루지. 근데 숫자는 10 아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100만, 경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에 4제곱을 해봐. 그 4제곱이랑 1차랑 경의 4제곱이랑 경이랑 비교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땐 또 얘기가 안 된다 이거야. 근데 무한대가 지금 1차인 상황을 얘는 4차고 얘는 1차. 같은 무한대로 얘가 더 빨리 커지는 거니까 얘 입장에서 얘는 보이지가 않는다 이거지. 개무시하겠다 이거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면 무한대가 되는 건데 반대로 근데 이렇게 하겠다 이거야. 얘도 4차고 얘도 4차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가 뭐 탁! 아까처럼 얘랑 얘도 하고 얘랑 얘도 하고 얘랑 얘도 하고 뭐가 나올 거야 라고 예상하기 딱 편하겠는데 얘랑 얘랑 뺀다고 하니까 뭔가 감이 안 와. 그래서 그거는 조금 따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여기서 여기 빼면은 무한대. 여기서 여기 빼도 오케이 패스. 그럼 이제 나머지 연산 2개 남았네. 무한대랑 무한대 곱하면은
무한대. 무한대. 이거 더 빨리 커지는 거겠지? 빨리 커지는 건 빨리 커지는 거 곱하면 더 빨리 커지겠구나. 나누기는. 무한대랑 무한대 나눠. 어. 이것도 애매하다 이거거든. 네. 그래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상황이 하나 따로 한번 딱 해봐야 될 거고. 그리고 0분의 무한대. 공부하지 않는 이 무한대야. 영분의 무한대가 무한대. 네. 0이 분모가 될 수가 없어. 0이 아니거든. 아, 0이 될 것 같다는 얘기. 0이 될 것 같다는 얘기는 뭐냐? 분자는 1인데 분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네. 그런데 곱하기잖아? 나누기잖아? 나누기니까 이게 뭐가 돼? 역수가 되겠으니 분자는 숫자가 되는 거고 분모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니까 커지고 있는 거랑 커지는 거 곱하게 되면 무한대가 되겠구나 라는 얘기. 무한대 곱하기 상수도 나눠도 무한대 곱해도 무한대.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 끝났어. 그럼 이제 또 해봐야지. 0 곱하기 무한대가 뭐가 될까요? 그치? 이건 몰라요. 근데 0은 뭐든지 다 먹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게 얘기가 달라. 0이 될 것 같다랑 0이 야는 달라.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무한대가 상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한대가 저 숫자랑 같이 있어요. 무한대랑 0이랑 상수랑 같은 식으로 들어가요. 수업 지금 같은 취급받는 얘기가 뭐지? 그렇게 사칭 연산에 들어가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저 상태니까 얘를 가지고 사칭 연산. 자치 계산을 해서 뭔가 값을 찾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그러니까 이거지. 잔잔한 호수가 하나 있는데 호수 안에다가 내가 그러니까 거기에 파도 치고 있어. 해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손으로 물결을 딱 쳐. 그럼 거기도 같이 파도가 들어갈 거잖아? 근데 그 해일에서 내가 이렇게 친 파도가 추가가 되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냐 이거야. 오케이? 그런 느낌이다 이거야. 반대로 아주 잔잔한 호수야. 바람도 없어. 파도도 없어.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딱 물결을 딱 쳤을 때 일으키는 파동은 꽤 큰 영향을 주겠지. 그게 0에서 플러스 C 같은 느낌이고 무한에서 추가되는 C 같은 느낌이다 이거야. 그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상황을 보는 거지 어떠한 숫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무한대로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0 곱하기 무한대는 것도 살짝 애매한 게 얘가 0이 다 라고 하면 0이 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0이 될 것 같다는 놈들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우리가 뭐 미적분하게 되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런 그래프가 있고 이런 놈이 있어. 그때 지금 얘는 얘는 되지. 0이 돼. 얘는 무한대지. 그럼 이렇게 두 개 곱하면 0이야. 네. 그런데 얘가 조금 얘가 달라져서 이렇게 커지면 얘는 0이 될 것 같지. 네. 0 아니에요. 0은 아니야. 아까는 달라. 아까는 종착점이 딱 찍혀 있었던 거고 얘는 계속해서 커지면 따라 0이 가까워져 있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배웠던 미지함수에서 그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저희가 뭐 이렇게 미지함수 배웠다. 얘가 만약에 무한대라고 했을 때 얘는 0이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0은 0보다 조금 큰 건데 그러니까 0이 굉장히 근사한 값이다 이거지. 0이라고 못하는 거예요. 극한 값은 그냥 y좌표라서 0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네. 아까와 차이는 뭐냐면은 걔는 한 시점에 딱 다가갔을 때 이 좌표가 딱 될 거야 라고 보는 거지만 얘는 그 좌표에 똑같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긴 하지만 숫자가 계속해서 더 들어가야지만 돼야 된다 이거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랑 요거랑 곱하게 되면은 그건 계산을 좀 해야 된다 이거야. 사실 이제 수초에서는 나오진 않는데 미적분에서는 그러니까 수초에서는 두 개 이거랑 이거 곱하게 되면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하는 법이 따로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이제 미적분에서는 이게 그래프상 0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서 우리가 직접 찾아내야 돼. 이게 진짜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요? 그럼 미적분. 그 미적분. 그냥 심한 미적분. 그래서 여기 조금 이상하고. 0 곱하기 0은 뭐야? 0. 0 곱하기 숫자도 0. 그럼 이제 그것도 문제 없고. 더하기 했고, 빼기 했고, 뭐 빼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빼면은 0이고, 빼면은 마이너스 상수가 될 거고. 더해도 더하면 무한대고, 더하면 0이고, 더하면 상수가 될 거고, 곱하기 했고, 나누기. 무한대분의 0. 그건 0 아니에요? 그건 0. 왜냐면 무한대분의 0은 0 곱하기 무한대분의 상수라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0 곱하기 0이니까 무한대. 0. 0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 0분의 0꼴.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0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분자가 0이니까. 어쨌든 0이 되지 않나? 근데 너무 찝찝하게 분모가 0이어가지고 이거, 그치. 분자가 사실 0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어떻게 써먹냐 이따가 좀 한번 해볼 거고. 이게 미분을 하기엔 다 초석이야, 초석. 네. 네, 미분을 하기엔 초석이어서 0분의 0꼴. 근데 얘는 이제 0 나누기 상수분의 0이니까 그냥 분자가 0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그냥 0.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랑 이제 뭐 더하면은 0, 무한대, 상수, 상수. 빼면 마이너스 무한대, 상수. 상수 빼기 상수끼리 계산하면 되는 거고. 곱하면 무한대, 곱하면 0, 곱하면 상수끼리 계산하면 되는 거고. 나누면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분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분자는 가만히 있으니까 0. 상수랑 0이랑 곱하면은, 상수랑 0이랑 나누면은 0분의 상수는 그건 무한대? 무한대. 왜냐면은 분모 이거니까. 커지고 있는 것분의 상수니까. 그래서 무한대. 상수분의 상수는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 네 개만 우리가 따로 해보면 된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문제는 누구냐? 주체. 예. 얘가 이제 수트의 핵심인데, 이게 요 순서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됐는데, 사실상 순서상은 0분의 0, 0분의 0,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 다음에 쓰잘데기 없는 것들.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 다음에 비중 없는 놈들. 제일 비중 없는 놈. 근데 그러면 0은 무한대분의 1이라고. 네, 맞아요. 그렇게 봐도 돼요. 사실 그게 맞아. 근데 극한이 아니라 그러니까 리미트 뭐 해서 0은 무한대분의 1 이게 아니라 진짜 그냥 0은 무한대분의 1 0은 그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또 안 돼. 이거 극한상? 네, 극한상. 자, 그래서 중요도가 이건데 왜 0분의 0꼴이냐? 리미트 대표적인 예가 이건데 x가 1로 갈 건데 네.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2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을 나눠가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가면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분의 3. 근데 왜 그래야 되냐 이거지. 하면은 분모가 0이 되면 뭐 그렇긴 하지만 잘 따져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냐면은 극한의 참뜻이 뭐냐. x가 1을 향해 달려갈 때 이 그래프에 예상 가능한 y좌표가 뭐예요? 란 뜻이야. 그럼 이제 이거의 그래프를 뭐 해야 돼? 그릴 거야. 이거예요? 네. 왜 당황하지? 근데 유리함수 같지? 잘 따져봐. 그래프를 그린다의 포인트는 뭐냐면 숫자 넣고 계산해서 결과값을 졸라 많이 하면 돼. 그 점들을 이빠이 찍는 건데 설마 배터리가 나가서 꺼졌나? 많이 충전됐군.
숫자를 넣고 계산해서 결과값을 찍겠다가 포인트인데, 근데 봐봐. 이게 우리가 숫자를 함부로 못 넣어. 이유는? 부모가 연결 수 그냥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 어쨌든 간에 숫자를 넣고 계산하게 되면 이 파란 색깔 식에서 보면은 x-1, x 플러스 1 그리고 여기서 x-1, x 플러스 2가 될 거야. 맞지? 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x에다 1만 안 넣으면 이거 무조건 약분되지 않아? 그러니까 차수가 결국 뭐야? 이거 유리함수야. 결국.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서 그려보니까 그 여기서 이 상태의 그래프를 그려보니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숫자는 그냥 0,3을 지나니까 0은 이쪽에 있고 3은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린 게 아니라 뭐 그래프를 그린 거야? 이 그래프를 그린 거니까 x에 뭘 넣지 못해? 1을 넣지 못한다 이거야. 빵꾸로 뻥 뚫어놓고 나니까 근데 어차피 원래 이 그래프의 y좌표는 얼마야? 2분의 3이었다 이거지. 극한값이니까 여기가 빵꾸가 뚫렸어도 어차피 우리한테 큰 문제가 될 것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0분의 0꼴이라고 하는 게 뭐가 싹 가능하다? 약분이 다 가능하다 이거야. 약분이 안 가는 문제가 안 되는 당연하죠. 안 되는 이게 이제 요즘에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뭐냐? 리미트 x는 뭐 a를 향해 가는데 gx분의 fx가 되는데 얘가 어떤 값이 나와? 리미트 x는 a로 가는데 gx가 0이 된다면 리미트 x는 a로 갔을 때 fx는 뭐가 돼야 돼?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단순하게 따져보게 되면 어차피 극한값 수능이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어. 0분의 상수는 무한대 나와. 0분의 무한대는 무한대 나와. 그러니까 숫자가 만큼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한다 이거지. 그리고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요 상황인데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데 이번에는 분자가 0이 되네. 이거 안 돼. 분모는 뭐가 될까? 그래도 GX는 왜냐면은 0 또는 상수. 근데 알파가 0이 어. 근데 대다수 우리가 다루는 문제들은 분자가 0이면 분모는 당연히 뭐야? 당연히 0이야. 어. 왜냐면 항상 뭐야? 알파가 0이 아닌 상수로 주거든. 이 정도는 좀 정확히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분모가 0 되면 분자는 무조건 0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분자가 0 됐다고 해서 분모가 굳이 0 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우리가 대다수 다루는 계산 문제들은 이제 알파가 0이 아닌 상수기 때문에 분모도 항상 0이 되더라. 그렇게 조금 이해하고 외워두시면 된다. 라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써먹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게 다항함수를 다룬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얘기는 상수함수에서부터 해가지고 상수 1차, 2차, 3차 이런 건데 g라고 한 놈에다가 a를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는 gx라고 한 놈이 뭐가 된다? 무조건 x-a를 인수분의 결각값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실전에서 우리가 써먹는 문제들은 뭐냐? 얘가 0 나온다는 얘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분자가 0이 돼야 되는 것까지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에 fx 당연히 뭐가 돼야 돼? x-a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얘가 2개면 얘도 2개 이상 갖고 있어야 돼. 왜냐면 생각해봐. 얘가 1개밖에 없다 친다면은 약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개 더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0분의 상수가 돼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값이 나오지 않고 또 무한대가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분모의 개수보다 분자의 개수는 같거나 무조건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또 조건이 달리는 거지. 알파가 0이 아니려면 개수가 같아야 되고 알파가 0도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개수가 더 많아도 상관없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지. 0분의 0까지 처리 방식. 예, 우리는 다항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숫자 나서 0 나온다는 얘기는 그게 인수분해 결각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식을 쓸 수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약분을 치고 나서도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분자는 분모보다 많거나 같다. 많으면 0 나오고 같으면 숫자 나오고 라고 보시면 되는 거가 0분의 0꼴. 그리고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아시지? 차수 싸움. 분모가 3차, 분자 4차는? X로 이렇게 나눠서 저 까먹었어. 그럼 간단하게 하면 별거 없어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X 나눠서 가장 높은 차수, 그치? 만약에 여기 3차, 고 4차면은 양변을 다 4차분의 1로 나누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무한대분의 1. 네. 그래서 이제 얘가 무한대가 나온다라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그냥 속도 싸움으로 보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결국 나한테 뭐 하라는 명령어? 최고차의 계수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수 결정하는 게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겠지. 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 세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2 fx가 4다 라고 한다면은 fx는 4x 세제곱으로 시작하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제 대다수 모의고사는 그렇게 나오지만 이제 우리가 풀어간 내신에서는 이렇게 줄 수 있지.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제 애들이 내재적으로 하는 게 항상 이렇게 나오게 되면 fx 3차구나 생각하는데 극한값 존재한다는 얘기는 0도 괜찮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가 이제 몇 차도 괜찮아? 2차도 괜찮아. 1차도 괜찮아. 상수도 괜찮아. 차수가 4차?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차수를 결정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한테 나오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루트. 제곱을 하면 안 되지. 왜냐? 이 상태로 우리는 이거의 값을 찾을 건데 제곱한다는 얘기는 이거 제곱은 이것도 같이 제곱되거든. 네. 해볼까? 해보면 되지 뭐.
x제곱 플러스 2x 아, 빼기 더하기 x제곱에 플러스 x 루트 뭐 2x 완전제곱 좀 뭔가 계산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루트 x니까 해야 될 게 뭐다? 유리화를 하자니 여기는 2x가 될 거고 여기는 루트 x제곱 플러스 x가 되는데 이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같은 경우는 무한대. 속도 싸움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커지는 놈만 남기면 된다. 그러니 결국 루트 x제곱은 뭐가 됨? 답은 얼마? 된다 이거야. 단순해. 이거 벗어나지 않아. 저기도 예쇼등가 저거잖아. 요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뭐 내신에서만 볼 법한 문제? 그냥 유리화해서 계산해서 찾는 거. 속도 싸움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 곱하기 0은 이제 계산 문제에서만 나오는 건데 요거 이제 뭐 한다? 요거 통분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냥 뭔가 무한대 곱하기 0이라고 하는 꼴을 뭔가 만들어서 한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봤는데 극한값을 존재하라고 하는데 1 넣고 계산하니까 0이네? 그럼 계산 함부로 안 돼. 이게 어쨌든 1을 탁 넣었는데 분모가 0 됐다는 얘기는 뭔가 약분할 수 있어야 될 게 분자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쓱 보니까 이거 통분하면 뭔가 되나? 통분을 한번 해보니까 약분된다 이거야. 그래서 뭐 거창하게 연대되기보다는 이런 거는 통분해서 계산하면은 답 나옵니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여기까지 콜?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요거는 아까 그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이용해서 차수 결정하고 식을 구성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가겠다라는 멘트들.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간다 라고 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 내용. 샌드위치 정리라고 들어봤나요? 네. 아니, 봤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나는 그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이름 만든 줄 알았는데 진짜 프랑스 학자가 이렇게 밥 먹다 발견한 거야. 네, 진짜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 이게 대소가 이렇게 확실히 구별되어 있어. 네. 그런데 리미트 x를 a를 향해 했는데 a를 향해 먼저가 상관이 없고 fx의 값과 리미트 같은 상황을 갔을 때 hx의 값이 같다 이거야. 같다고? 네. 그러면 이 식에다가 리미트를 싹 걸어버리니 대소가 비교되는 것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근데 웃긴 건 얘는 얘랑 값이 같다며. 그럼 이 사이에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 만약 알파면은 알파보다 크거나 알파보다 작다. 그러니까 뭐가 붙어야 된다? 등호가 붙으면 되겠구나. 이게 사이에 껴있구나. 사이가 껴있으니까 이 새끼가 어쩔 수가 없네. 근데 그 F 함수 같은 부모가 응, 똑같은 붙을 수 있어요. 응. 근데 어떤 경우 어떤 그래프로 그런 거예요? 안 맞나? 안 만나고. 근데 극한값을 한 곳에 만약에 네. 얘는 이제 여기 사이에서 요동만 치면 돼. 벗어나지 않고 요동만 치면 되거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수밖에 없지. 네. 사실 저는 처음에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거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몰랐을 때는 우리가 알고 나니까 별거 없는 건데 몰랐을 때는 어우! 와우!
왜냐면 이제 그거라고 해가지고 크다, 작다, 여기서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크다, 작다를. 말이 안 되네. 그래서 그냥 집어쳤던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했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응.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하는 거는 수학자 있잖아요. 수학자들은 물로 먹고 사는 현대? 옛날. 거예요. 왜 현대 수학자예요? 있지. 연구비용. 단순하게 이제 수학, 그러니까 순수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뭔가 조금 기반이 만드는 알고리즘 같은 거 만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얼마 전에 EBS에서 취미는 과학 거기에서 카이스트의 한 수학자가 나오셨어. 그분이 이제 전공 과목은 그냥 수학 알고리즘 만드는 건데 잠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수면 시간과 이제 뭐 인체 생물학 관련된 것들.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원래 그지? 뭐 그러니까 원래 난 사람이야. 원래 난 사람이어가지고 의사라고 했던 걸 같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연구해가지고 알고리즘 만들어서 뭐 하는 것들. 그러니까 단순한 사실 수학이라고 하는 게 뭐 철학이나 그런 것들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수학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저기 써본 데가 좀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간다면은 뭐 물리학 관련된 것들이나 네. 아니면 천체 관련된 거에서 무조건 또 계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협업을 하는 거지, 협업. 그 연구 비용을 하는 거고. 그걸 먹고 사는 거야. 스폰서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스폰서가. 그러면 대기업 아니에요? 사실 대기업이지. 예. 그래서 이렇게 대소 관계라고 해서 이게 진짜 대단한 건데, 이제 고등수학에서는 그냥 이런 꼬라지 나왔다? 그냥 fx로 문제 풀면 풀린다 이거지. 아, 끝. 예.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실전에서 뭐냐. 실전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뭐 n이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gx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가는데 x 제곱 플러스 5x분의 4gx를 만들라 이거야. 그러면 양면에다 4로 곱하고 이제 이걸 나누니 어차피 이건 최고차의 개수 싸움일 거냐. 그러니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 매번 그 지랄이 귀찮으니까 실전에서는 그냥 gx는 뭐임? 어차피 샌드위치 정리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 계산을 어차피 양극각은 같겠구나.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이걸로 볼 거야. 너는 또는 이걸로 볼 거야 해서 계산해서 답 내면 답 나옴. 이게 이제 실전 사용법. 발견된 거에 비해서는 실전에서 써먹는 문제는 굉장히 간결하지.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은 없지만 문제에서 꼭 나오는 거. 근데 뭐 이제 아까 연재 얘기했던 것처럼 합성함수는 합성이 끝나기 전까지 방향을 조금 고려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요거는 단순하게 보는 것보다 문제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보면 편하니까 여기 4번 문제도 한번 살을 입혀 볼게요.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가는데 f의 x-1분의 x 플러스 1 빼기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가는데 f의 2x-5분의 4x 플러스 1
이런 거를 보겠다 이거지. 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1이구나. F1 값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하고 이러면은 2구나. F2 값을 물어보거나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무한다 합성함수의 기본은 치환의 참뜻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니까 얘를 t라고 치환했을 때 t는 얼마? 1.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니까 0 넣으니까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건데 x가 무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바꿔볼까? 그럼 얘가 무한대로 달려갔을 때 t 값은 어떻게 간다? 그래서 f의 1의 오른쪽이 뭐가 될 거냐 이거지. 0. 마찬가지로 이제 요 놈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자니 정부에서는 2분의 5고 t는 2가 되는데 그때 0 넣으니까 0, 마이너스 5분의 1 0, 마이너스 5분의 1은 이렇게 해서 그려질 건데 그럼 얘는 이제 이 마이너스가 되겠다는 얘기지. f에 1.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은 방향이 끝날 때까지 고려해 주셔야 된다. 아니, 극한이 끝날 때까지 방향 꾸준하게 고려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간단하게 7번? (7번에) 간단하게 계산 한번 해본다면 리미트 x는 2로 갈 건데 x-1분의 2 곱하기 분모를 인수분하니까 2x 그럼 계산하니까 15 곱하기 5분의 12 근데 질문 리미트 x는 2로 가는데 x제곱 플러스 x-16 6분의 2x f x-2가 12인데 그냥 약분하자 굳이 뭐 그럼 얘 뭐야 x는 6인데 리미트 x는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얼마일까? 응. 근데 그 뭐지? 간단하게 치환하면 되는 거 어? X-하고 치환을 하면 응. 쟤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게 치환이 교육과정 내에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거의 의미를 이렇게 받아봐도 되거든. 이 뜻이 뭐였어? X좌표가 1을 향해 달려갈 때 이 그래프의 Y좌표가 뭐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거지. 싹. 평행이동. 위아래만 흔들지 않고 좌우로만 흔들면은 그래프의 Y좌표는 변하지가 않죠. 네.
그래서 평행이동으로 살펴봐도 괜찮다 이거야. 그거 얘기하려고 이거 같이 보자고 했던 거. 그러면은 이제 뒤로 좀 쭉쭉 넘어가 볼까? 레벨 2 1번. x가 양수일 때 진짜 올드하다. 우와. 고쟁이에도 있는 건데 x가 양수일 때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fx 그리고 함수 gx라고 하자. 그때 2분의 7 2분의 7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2분의 7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 몇 개? 2개. 그럼 2분의 7이라고 하는 건데 2개인데 그럼 f 2분의 7이 2라는 얘기인데 2 곱하기 2니까 4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 되는 거니까 2분의 1. 엥? 2분의 1? f 2분의 fx분의 1이니까 2잖아. 무슨 소리야? 네, 요거 보고 이제, 그치. f가 그냥 g지, g. g 2분의 7이 2분의 1, 그치.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 내 저거 찾아빵. 그쵸? 8보다 조금 큰 쪽. 그럼 8보다 큰 쪽에 대해 소수의 개수는 2, 3, 5, 7. 4개. 그냥 4다 이거지, 4. 그럼 F8이라고 하는, F8의 오른쪽은 얼마야? 8보다 큰 거죠. 그쵸? 근데 여기다가 이제, 큰 쪽에서 2배 하는 거니까 당연히 8보다 크지. 그러니까 알파는 얼마? 4분의 1. 근데 x가 지금 8 플러스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x가 지금 4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4를 주하면 8이니까 얘가 잠깐. 그치. 여기가 8이고, 여기가 얘가 4분의 1이랑 4다. 얘가 4가 되고, 여기도, 얘도 4가 되는데, 근데 이제 8보다 작은 쪽을 2배 한다 하더라도, 8, 뭐야? 여기. 아니, 얘가 8이지. 얘가 8이고, 8보다 작으니까, 밑에 쪽이니까, 베타는 4분의 1. 또 곱해서 16. 요렇게 나오는 거였다. 였고, 그 다음은 뭐다.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잠깐 쉬고, 그래서 잠깐 쉬고 한번 해볼까요? 네, 잠깐 10분 쉬고, 쭉 한번 풀어보고 질문 받도록 할까요? 네. 우리, 아까 이제 알파문고 가서 뭐 샀다가, 우리 딸내미 주려고. 그쵸. 응. 선생님 귀여운 거 좋으셔가지고. 에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이.
둘째는 이제 뭐 갓도 지났고, 첫째는 22년생이니까 걔는 이제 조금 컸지.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놀라워요. 22년. 아이, 그럼.